네. 자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 타이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더 기대되는 2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3부 오프닝은 약간 우려감을 표명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더 기대되는 2분기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오히려 권충현 과장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자, 일단 얘기를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기관 매물이 계속해서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코스피, 코스닥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한 1,500억 매도가 나왔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전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시장 조정 장세에 대한 좀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면 급락 장세가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적 공포감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공매도 쪽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1분기 같은 경우 실적 시즌 굉장히 좀 매우 양호한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저유가 기조 그리고 저금리 등 우호적 기업 환경이 계속해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.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, 뭐 LG생활건강 그런 경우 좀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2분기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. 그리고 뭐 중국 A주가 MSCI 지수에 좀 편입된다라는 뉴스 그리고 좀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 굉장히 좀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좀 탄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는데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에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기업별로는 굉장히 좀 실적을 좀 이연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. 그리고 또 뭐 이런 비용 처리감에 있어서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좀 때려 넣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부담감이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뭐 단기적인 악재는 실적에 이길 수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돌이켜 보면 2분기에 있을 이런 안 좋은 소식들 있잖아요. 뭐 그리스 악재도 여전히 잠재적이고 맞아요. 말씀하셨던 이 중국의 MSCI 이 지수 편입도 6월에 자리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설도 6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아마 괴롭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이 이슈들은 1분기에도 있었던 이슈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대응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있어요. 근데 실적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셨는데 시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 예상을 좀 해보면요. 5월 중순까지는 좀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순까지는 좀 조정 장세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 상황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고요. 그리스 이슈 지연 여부 또한 좀 제대로 확인 가능한 시점이 5월 중순. 그리고 5월 노동절에 중국인 입국자 수라든지 아니면 매출 통계 이슈가 5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좀 뉴스가 튀어나온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. 그동안 조정받았던 대장주의 상승의 가능성에 좀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MSCI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좀 한참 남아 있고요. 6월에 그것도 뭐 가부 여부가 좀 굉장히 판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뭐 실질적으로 뭐 수급적으로 이슈가 생기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엔저 같은 경우는 뭐 벌써 1년째 나온 이슈입니다. 물론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겠지만 굉장히 뭐 타격은 좀 실질적인 타격은 크게 뭐 미미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면세점 가격 이슈라든지 뭐 이런 중국에서의 관세이나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수년 전부터 그리고 본래 한국 면세점이 좀 싼 면세점은 아니었습니다. 항상 뭐 5년 전에도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고급 매장은 항상 한국이 가장 비쌌다라고 좀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 자체가 워낙 쇼핑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. 쇼핑 관광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예전부터 훨씬 더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최근에 좀 화장품 쪽 또 한류가 좀 굉장히 특화를 되면서 소비재가 갑자기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생겼다.
그렇기 때문에 뭐 엔저와 산업 성장의 상관관계가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민감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의 조정과 뭐 시장 부담감 때문에 악재를 좀 다시 재해석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조정 장세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트렌드를 좀 크게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악재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뭐 그래요. 지금 그리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뭐 이번 주 좀 흐름도 좀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시장에 안도감이 다시 좀 불어넣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요게 이제 5월 중순쯤이나 가야 뭐 실질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롭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은 조정 장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가 매수의 좀 기회다.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가의 기회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은 뭐 시장이 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에는 뭐 새로운 국면에 대한 뭐 이질감이라든지 공포감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커져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뭐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리레이팅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호재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PER이나 PBR 밸류가 높아져도 충분히 체력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의 우려감 대안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는 9월 전까지는 아직까지 흔들림이 없다라고 좀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슈로는 뭐 미국 금리 인하 이슈가 있겠는데 뭐 일단 FOMC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9월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현재 상승의 중심축인 유동성 효과는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뭐 급하게 뭐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조정 단세를 좀 즐기시고요. 포트폴리오 교체, 뭐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중국 증시 MSCI라든지 뭐 가격 제한폭 확대 등의 단기적인 수급 이슈를 좀 불러올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. 6월 중이요. 다만 그런 부분들 좀 즐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공격적으로 일단 대응하지 마시고 그런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 시장이 좀 쇼크가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매수로 대응하시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주도주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럼 이때를 이용해서 좀 주도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? 최선호주를 어떻게 가져갈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굉장히 좀 사기 힘들었던 주도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.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전만 해도 현금화를 했을 때 살 주식들이 굉장히 없다라고 느꼈었는데요.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다시 굉장히 좀 사볼 만한 구간에 있다라는 주식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중심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 소비재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큰 그림에서 연초와 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받았고 그 변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화장품, 뭐 의복 등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건설주 또한 굉장히 좀 요 근래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기간 조정을 좀 고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안 좋게 봤었지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안도감도 굉장히 주고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조정을 좀 즐겨보자라는 얘기들이 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도 도저히 손댈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요. 2분기에 대한 기대감,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